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넥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급등 나올 때 제가 이제 급등주 패턴으로 들어가니까 단기적으로 끊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으면 애초에 뭐 물론 이거 끊고 다시 잡은 라인을 잡아야 되지만 요렇게 이평선이 박살나고 있는 라인은 사실 잡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잡지 못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날 스트리밍 날 얘기를 했어요. 바이넥스 요거에서 이제 이평선상 요게 이제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요걸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왔고 지금 이제 또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시가가 밑으로 눌려있고 지금 이런 봉이라서 좀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상황이 좀 되게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왜냐면 이게 단기 갭을 메우는 것 정도까지는 한번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 좀 노리면은 사실 욕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욕심일 가능성이 크고, 물론 바이넥스라는 그 기업에 대한 그 CMO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못 믿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 비보존까지 지금 같이 좀 두들겨 맞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의약품이 적발되면서 이제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리고 사실 이게 원래는 바이넥스만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됐었던 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규제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좀 이게 전반적으로 좀 일어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게 잘못된 거긴 해요. 잘못된 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식약처가 지금 이제 공격을 좀 하고 있죠. 그 식약처가 이제 당연히 뭐 잘못된 거니까 당연히 좀 이게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좀 영향을 미쳤고, 이게 이제 이 연달아 이 법규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점검 확대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원래는 바이넥스의 개별적인 이슈에서 지금 이게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좀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그렇고, 그다음 단기적으로 주가가 요 한가 한번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13%또 빠졌죠. 13% 종가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종가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지금 요거 보면은 이제 28%, 42%, 그 다음에 이제 47%, 그 다음에 50 몇 프로가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인식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거든요. 엄청나게 반토막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이제 반발 심리가 나오는 거고, 예, 이 흐름으로 봤을 땐 사실 요 갭을 메우는 방향으로만 접근을 하신 게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평선이 아예 다 돌아서려면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단기적으로 바이넥스가 이렇게 뭔가 여기까지 급등을 해서 이 위로까지 갈 법한, 지금 여기서 곱하기 2죠. 적어도 100%가 오를 만한 이슈가 과연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사실 많이 생기고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그런 거는 있어요. 앞으로 이제 CMO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 거는 맞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보수적으로 접근을 조금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요 가격대까지는 좀 노려볼만 하다라는 거죠. 대신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들어가시면 지금 수익권이랑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러면 한번 나 트레이딩으로 들어가 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거는 이제 이평선의 좀 연장성산이긴 한데 지금 이제 기준점이 요렇게 있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다음날에 양봉이 나와주면 사실 제일 베스트고, 약간의 음봉이 나오더라도 사실 크게 눌리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에 무조건 양봉이랑 그 다음날에도 양봉이 떠줘야 되고, 만약에 다음 거래일에 양봉이 안 나와주면
그 이거래일 뒤에 만약에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올 때 굉장히 큰 큰 양봉이 나와줘야만 이 이평선이 솟아주는 거죠. 그런 흐름이 유지가 돼줘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11선을 보시면은 11선 자체가 이틀 뒤로 내려오면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한 3거래일 정도는 다음날 이거 날라가고 그 다음 이거 날라가고 그 다음 이거 날라가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거래일 보면 요거 날라가는데 기준점이 내려간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 가격대에서는 움직여줘야 11선이 옆으로 기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쵸? 그런 움직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이평선이 이게 돌아서 말아서 올라갈 때 보면은 5일이 먼저 뚫어주고 10일이 이제 옆으로 기다가 따라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21선 만나서 안착하고 다시 솟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타로 들어가게 된다면 한 이거래일 정도, 만약에 양봉 연달아 뜨면은 하나 더 볼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음날에 무조건 단타로 들어갈 때는 양봉이 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봉이 나와주면은 기존에 이제 여기 아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잡았던 분들도 일단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면서 그 다음에 흐름을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리스크 관리 대응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60분봉 상으로도 지금 우리가 노리는 가격은 딱 요 정도 라인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 뚫어주고 한 번 정도 세게 나오면 여기 한번 도달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보시면 60이랑 120을 단기가 뚫어주고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60분 봉상 캔들 보면은 지금 양봉 3개, 음봉 3개, 양봉 2개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양봉 하나 정도는 음봉이 나와도 그 다음에 연달아 양봉 나와주면서 이게 떨어질 때 올라가 주면서 다시 5일선이 이 5선 60분 봉상 5선이 다시 위로 올라가게끔 방향성이 잡혀줘야 단기들이 위로 올라와 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60선 밑으로 깔고 이제 120선이랑 만나면서 뚫어주면서 만나거나 뚫어주면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가 뚫어주려면은 양봉이 나와주는 움직임으로 나와줘야 돼요. 이거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60분 봉상 연달아 이제 3개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평선이 5개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쳤을 때는 이제 양봉이 나와줘야 돼. 적어도 3개 양봉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음봉 나오던지 해야지 좀 더 안정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음봉 나와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양봉이 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확률이 확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리스크가 있는 사이에서 신규적으로 이거를 들어갈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왜? 분명 이제 내일 FOMC가 끝나고 나면은 FOMC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눈치 보기 장세가 끝나면 이제 목요일 그다음 금요일부터는 조금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증시가 방향성을 지금 상황에서 사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면 단타 칠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굳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전거래일도 아니고 이제 장대 양봉 나오고 사실 한번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조정이 나온 건데, 그런 부분에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양봉 캔들로 시작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봉이 나와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음봉이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나오더라도 이평선상 위로 올라가요. 이평선상 이게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확실하게 나와주는 거를 확인을 해줘야, 그래야지 그 다음에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뭐 대응이라는 걸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꼬꾸라지면은 우리가 선택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 다음에 양봉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해서 그런 관점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99%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거래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매수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도 그런 관점이에요. 물론 이 바이넥스가 이런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 당연히 CMO에 대한 그런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CMO 시장은 분명 성장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지금 식약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어디까지 여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다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주가가 다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럴 때 다시 좀 중장기 관점으로 보는 거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을 때 갭 부분 한번 노리는 방향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고,
맥점은 사실 이틀 전이긴 했죠. 요날 제가 요건 뭐 이미 말씀드렸고,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분명 잡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많이 잡진 못했겠죠. 아무래도 불안하다 보니까. 하지만 잡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좀 맥점이기는 했고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상승 잉태형이랑 똑같거든요, 모양이.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너무 많이 눌리기도 했고,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긴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음봉이 나와주기 시작하면 좀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왜냐면 이격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거래일에 조정이 한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걸 잡아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관심종에 넣어놓고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더 추가적으로 해서 좀 세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가정하로 됐을 때는 60분봉상 정배열이 유지가 돼야 되고, 60분봉상 정배열이 나올 때는 단기 선이 높아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캔들 자체도 양봉을 만들어줘야 되고, 지금 이제 기준점이 여기 양봉으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럼 요 두 번째에 상승하는 폭이 사라지게 됐을 때 주가가 지지부진하면 이평선이 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또 들어가는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일단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고점은 충분히 이 전날 고점 정도는 충분히 돌파가 되는 그런 움직임들로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1,000원 부분을 좀 중요한 라인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23,000, 이게 아마 다음 거래되면 23,000 정도까지 내려올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뚫어주면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런 봉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이걸 뚫어주는 부분이 나와야 추가적으로 세게 요 갭을 메우는 움직임을 한번 보여줄 거고, 제가 봤을 때 일단 갭 메우면 1차적으로는 좀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아니 여기서 맞고 떨어질 때도 제가 봤을 땐 수익권이 수익이기 때문에 그냥 확정을 짓고 다음 기회를 잡는 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훨씬 더 좀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이넥스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